안녕하세요, 고원장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고 있는 분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진료 중에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분들을 자주 만나는데요. 환자분의 반려견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검사라도 받게 되는 날에는 발을 동동 구르면서 걱정하고 또 회복하면 안도하는 과정을 함께 겪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반려동물과 평생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하지만 반려동물의 수명이 길어도 20년을 넘기기 어렵다는 것을 생각하면 안타깝게도 언젠가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말인데요. 사별은 너무도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제대로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경우에는 떠나보낸 후 애도 과정이 한결 수월하고 겪어내어야 할 고통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 과정으로 좋은 방법들을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내용은 제 진료 경험과 최근에 읽은 책을 토대로 구성해 보았어요. 이후 반려동물과의 사별에 대해서는 펫로스라는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어떠한 펫로스든 반려인에게 힘든 것은 마찬가지지만 갑작스러운 죽음만큼 힘들고 오래가는 것도 없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이별은 사별이라는 현실을 인식하고 수용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사별, 노화나 질병에 의한 사별은 반려인에게 펫로스를 준비할 시간을 주는 거죠. 반려동물의 건강이 악화되어서 수개월 내에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수의사 선생님으로부터 들었을 경우에는 오히려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덜 어려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족을 사별로 잃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공감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어느 날 갑자기 사고로 가족을 잃게 된 것과 노화와 관련된 질병을 한동안 앓다가 돌아가신 경우, 예상하시겠지만 애도 과정이 훨씬 수월한 쪽은 후자 쪽입니다.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고통스럽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무척 가슴 아프고 마음이 저려오지만 다행히 시간을 두고 애도 과정을 미리부터 준비해 나갈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반려동물과의 이별이 찾아오겠다는 인식이 된 순간부터 나의 여러 가지 감정이나 사별 후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준비해 보겠다는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애도 과정의 핵심은 현실을 받아들이고 감정을 해소하는 것인데요. 감정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이번 내용이 중요합니다. 반려동물과의 이별을 떠올릴 때 느낄 만한 감정들을 먼저 파악해 봅니다. 어떤 분들은 불안을 크게 느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우울감, 또 어떤 경우에는 죄책감을 느낄 수가 있겠죠. 모두 사별 이후에 반려인을 괴롭힐 수 있는 감정들인데요. 다행인 것은 사별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을 때 이후에 느낄 만한 감정들을 미리 알아보고 그렇게 느낄 만한 원인을 탐색해 보게 되면 또 그 감정의 영향을 줄일 수 있을 만한 행동을 미리 취해둘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반려인이 있다고 해볼게요. 저는 몇 년 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콩이를 잘 돌보지 못했습니다. 산책도 같이 못해줬고 좋아하는 간식 사놓는 것도 깜빡하곤 했죠. 저한테 놀자고 다가와도 귀찮아했던 것 같아요. 콩이가 몸이 안 좋아지고 저와 함께 할 날이 얼마 안 남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미안합니다. 콩이의 신뢰와 무한한 사랑에 제가 보답하지 못한 것 같아서요. 이분은 사별 이전에 감정을 탐색해 보았을 때 가장 크게 느낀 감정이 죄책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아직 콩이와 함께 하고 있을 때 해줄 수 있는 말과 행동이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저는 콩이가 떠나기 전에 잘 돌보아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정성스레 콩이를 쓰다듬어 주고 귓가에 미안하다고 또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해주었죠. 휴가를 내고 전부터 함께 가려고 했던 바닷가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며칠 후에 콩이는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물론 사별 이후에도 어느 정도 죄책감이 남아있을 수는 있겠지만 감정을 덜기 위해 미리 반려동물에게 적절한 말과 행동을 해두었던 경우와 그러지 않은 차이는 아주 클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별과 관련된 감정을 미리 탐색하고 경험하는 것은 이별 이후 찾아올 고통을 줄여주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어요. 반려동물과 사별한 이후에 반려인의 삶은 이전과 많은 부분에서 달라지게 됩니다. 산책하러 나갈 필요가 없어지고 마트에서 동물 사료나 간식 코너를 구경할 이유도 없어지죠. 배달이나 택배가 올 때 짖거나 놀라지 않게 진정시킬 필요도 없어지고 집을 떠나거나 돌아올 때 건네는 인사말도 말할 일이 사라지죠. 내가 어떻건 간에 항상 나를 사랑해주고 지지해주던 존재는 이제 없습니다. 사별 이후의 변화는 정신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뼈저리게 현실적이죠. 그러니까 사별 이후에 내 생활이 어떻게 변할지, 그 변화에 어떤 식으로 적응해 나갈지 미리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애도 과정을 제대로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도 예상해야 합니다. 주변에 어떤 사람들과 이런 내용들을 나눌지 미리 정해둬 보세요. 사별을 혼자만 겪어내야 한다고 여기지 마시고 가족들, 친구들, 심지어 전문가의 도움까지도 염두에 둬보세요. 또 사별 이후 나는 어떻게 다른 사람이 될지를 미리 상상해 보시고 새롭게 변화할 나의 일과를 미리 그려보세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사는데 사용했던 빈 시간들을 어떻게 새로 채워볼지도 정리해봅니다. 적절한 애도 과정 이후에는 새로운 반려동물을 데려올지 여부를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또는 동물에 대한 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소외된 동물들에게 봉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이별의 고통이 다른 동물들에게 기여하는 형태로 승화될 수도 있는 거죠. 때로는 익명의 사별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서로 위로와 공감을 나누고 반려동물의 마지막 케어를 위한 현실적인 도움도 얻을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사별 이유를 미리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반려동물에 대한 미안함이나 나의 이기심 때문이라는 죄책감은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마지막 순간까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기 위해 필요한 일이기도 하니까요. 오늘 영상은 오랫동안 제 진료에 다니시면서 아픈 반려견을 돌보고 계신 환자분과 얼마 전 반려묘를 잃고 애도 과정을 겪으며 회복 중이신 제 다른 환자분, 또 노묘를 키우며 미리부터 사별 후의 아픔을 걱정하는 제 베프를 떠올리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다가올 일이라면 너무나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더라도 용기 내어 마주하고 극복해 가본다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견뎌내어야 할 고통이 줄어들고 다시 웃으며 일상을 살아갈 수 있을 테니까요. 나를 위해, 내 가족을 위해, 또 다른 가족인 반려동물을 위해서 많은 반려인 분들께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평안한 마음으로 쉬어가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